자, 스페이스X랑 xAI가 합병한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1,700조 원이래요. 와, 대박이다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면 무조건 청약 넣어야지.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읽어주는 그런 뻔한 영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번 합병 뉴스 보고 우와 혁신이다 인류의 미래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의 타짜한테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남들은 다 우주 AI다 100만 개 위성이다 이런 화려한 겉포장에 열광하고 있죠. 근데 여의도에서 밥 좀 먹어본 제 눈에는 딱 하나만 보입니다. 바로 현금 소진과 돌려막기입니다. 이 합병은 이 기술의 승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스페이스X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1,700조짜리 도박판의 설계도를 아주 낱낱이 뜯어보시죠. 왜 월가의 진짜 고수들이 이번 합병 소식에 환호가 아니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언론에서 떠드는 명분부터 봅시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우주로 나가서 태양광 발전으로 무한 AI를 돌린다. 궤도 컴퓨팅이라는 멋진 단어도 씁니다. SF 영화 같고 가슴이 웅장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집중하세요. 이건 대중을 위한 쇼맨십이고 표면적인 명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진짜 핵심, 더 코어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이건 사실상 XAI 구제 금융입니다. 베일아웃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불과 3주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타링크가 번 돈 우리한테 배당 안 주고 화성 가는 로켓 만드는데 다 들어갈 거라고 경고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건 낭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현금은 화성뿐만 아니라 XAI의 천문학적인 AI 개발 비용과 전기세를 메우는 데까지 쓰이게 생겼습니다. 제가 스타링크만 따로 상장 안 할 거라고 했던 예측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혹 하나가 더 붙은 셈입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XAI가 지금 한 달에 돈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조 3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그록 구독료 찔끔 들어오는 거 말고는 기업 간 거래 매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은 사야지, 멤피스 슈퍼컴퓨터, 전기료는 내야지 돈은 미친 듯이 나가는데 경쟁자인 오픈 AI나 구글 따라가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이었다고요. 반면에 스페이스X는 어떻습니까? 스타링크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미 손익분기점 넘겼고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번 합병은 냉정하게 말해서 적자투성이인 XAI를 돈 잘 버는 스페이스X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서 살려내는 그림인 겁니다. 스페이스X 주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난 로켓이랑 통신회사에 투자했는데 왜 갑자기 적자난 AI 회사를 떠안아야 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영국 가디언즈에서는 이걸 두고 소액 주주들을 태운 채 버리는 위험한 비행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기술적 해자라고 포장된 기술적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스크 형님이 우주는 시원하니까 냉각비용 영원이라고 했죠. 이거 문과생들이나 믿는 소리입니다. 공학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우주는 춥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을 식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팬을 돌려서 공기로 식히거나 물을 순환시키죠. 대류나 전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주는 진공입니다. 진공 보온병 아시죠? 뜨거운 물 넣어두면 왜 안 식습니까? 주변에 열을 전달할 매질이 없어서 그래요. 우주에서 열을 내보낼 방법은 오직 하나, 복사, 즉 열을 빛의 형태로 뿜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칩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리학 법칙 중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온도가 낮으면 열을 뿜어내는 효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이 계산할 때 뿜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우주 진공 상태에서 식히려면 위성보다 훨씬 더 큰 라디에이터, 즉 방열판을 달아야 합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1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식히려면 냉각 장비 무게만 5,000kg, 5톤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페이스X가 자랑하는 스타쉽, 로켓이 아무리 싸게 발사된다고 해도 저 엄청난 무게의 냉각 장비를 100만 개나 쏘아 올린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상에서 전기료 아끼려다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배송비 택배비로 파산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문제입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어서 우주 방사선이 칩을 그대로 때립니다.
전문 용어로 비트 플립이라고 하는데 방사선 입자가 반도체에 충돌하면 0이어야 할 데이터가 1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AI 칩들을 그대로 우주에 올리면 며칠 못 가서 데이터 오류나고 칩이 타버려요. 그럼 납이나 알루미늄으로 두껍게 차폐막을 둘러야 하는데 그럼 또 무게가 늘어나죠. 무게가 늘어나면 발사 비용이 또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연력학의 저주이자 재무적 함정입니다. 머스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물리학은 주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머스크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미친 짓을 벌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바로 머스크노미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스페이스 X, AI, 트위터는 다 따로 놀았죠. 근데 이번 합병으로 판이 바뀝니다. 테슬라가 왜 XAI에 20억 달러를 태웠을까요? 주주들이 소송 걸고 난리 났는데도 이사회가 승인해줬습니다. 이건 두뇌와 신체의 결합입니다. XAI는 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죠. 스페이스 X는 신경망입니다. 전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초고속 저지연 통신망이죠. 테슬라는 손과 발입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물리세계를 움직입니다. 이 합병은 스페이스 X의 위성에 XAI의 두뇌를 심어서 테슬라 로봇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지연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초지능의 지령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상 인터넷만 거치고 해저 케이블 거치면 늦어요. 우주에서 바로 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2개 합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말한 대로 스타쉽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몇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우주에서 열 관리 기술을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럼 게임 끝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땅 위에서 전기세 걱정하고 환경단체 눈치 보고 탄소 배출 규제 받을 때 스페이스 X는 규제 없는 우주에서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쓰면서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독점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로 치면 엔비디아가 칩도 만들고 TSMC처럼 생산도 하고 한국전력처럼 전기까지 혼자 다 생산해서 쓰는 꼴이죠. 이 그림이 완성되면 시가총액 1700조가 아니라 일경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잖아요. 꿈만 꾸면 안 됩니다. 리스크를 봐야죠.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 걸고 난리 났습니다. 머스크가 자기 개인 회사인 XAI 살리려고 상장 회사인 테슬라 돈 빼돌렸다. 기업 기회 유용이다 이거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보다 스페이스 X랑 XAI 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AI 기술은 개인 회사로 쏙 빼가고 돈은 테슬라 주주들 돈 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합병법인인 스페이스 X 상장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2026년 6월 스페이스 X IPO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예상치 1,700조 원. 사우디 아람코 이후 역대급 상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머스크 형 믿으니까 전 재산 몰빵 가자.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투자는 팬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합병은 머스크 인생 최대이자 최악의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인류 문명이 바뀌고 주가는 천장을 뚫겠지만 실패하면 XAI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스페이스 X라는 우량한 배까지 구멍을 내서 같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스타쉽 발사 비용이 진짜로 획기적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안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냥 우주에 떠 있는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100만 개 위성을 깐다고 하는데 미국 FCC랑 전 세계 정부부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독점 금지법 이슈나 우주 쓰레기 이슈가 터지는 순간 주가는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흥분하지 마세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XAI의 현금 고갈과 열관리라는 기술적 난관을 직시하십시오. IPO 나오면 바로 덤비지 마시고 이 거대한 도박이 물리적 현실을 이겨내는지 숫자로 증명된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사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현실을 사야 하는 자본가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높여드렸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선술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기술적 리스크와 재무적 함정이었다면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는 이 거대한 판이 뒤집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뒷배,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봐야 할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하면 주식 산다 만다 수준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돈의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링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민간용 위성 인터넷망입니다. 그런데 스타쉴드는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랑 펜타곤만을 위해 따로 만든 군사용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XAI 적자 때문에 스페이스X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가의 큰손들이 왜 베팅을 멈추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 정부라는 확실한 뒷배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중국도 거왕이라는 이름으로 위성 1만 3천 개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주가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스페이스X가 망하게 놔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XAI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챗GPT랑 노가리 까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은 궤도 위성에서 수집한 전 지구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군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쓰입니다. 즉 이번 합병은 미국의 국가안보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무슨 뜻이냐 하면 XAI가 삽질을 해서 돈을 좀 까먹더라도 회사가 망할 리스크는 극히 낮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일감을 몰아줘서라도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투빅 투페일 대마불사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닫혀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독점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가진 데이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지구 전체의 기상 정보, 물류 이동, 군사 시설의 변화, 이 모든 시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XAI의 이미지 분석 능력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텍스트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AI를 학습시켰습니다. 이건 누구나 긁어갈 수 있는 공공재 데이터죠. 하지만 스페이스X가 궤도에서 찍어보내는 실시간 지구 데이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위성 사진으로 농작물 작황 예측해서 선물 시장에서 돈 번다 같은 쌍팔년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10년 전 헤지펀드들이나 하던 거죠. 진짜 핵심은 물리적 AI를 위한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는 기상 변화, 파도의 움직임, 물류의 흐름을 4K 영상으로 실시간 학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록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AI가 됩니다. 이 지능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텍스트로 공부할 때 머스크는 실전 현장 실습으로 AI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700조 가치의 진짜 근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2026년 6월 IPO 때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일단 상장 직후에는 기관들의 물량 확보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팝앤드롭이라고 하죠. 뻥 튀겨졌다가 훅 꺼지는 현상. 이때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상장 첫날 따상 간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3년 동안 구조대 기다리는 분들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스페이스X 주식 그 자체도 좋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밸류체인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보다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겨우시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로켓 부품주랑 위성 데이터 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XAI 합병 이슈가 터지면서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추가해야 할 영순위 섹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동안은 지상에서 AI 돌려야 합니다. XAI가 멤피스에 지은 슈퍼컴퓨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랑 맞먹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은 전기입니다. 변압기 전선, 소형 원자로, SMR 관련 기업들, 이쪽은 스페이스X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머스크가 우주로 간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상의 전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니까요. 두 번째는 우주 항공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이제 100만 개 위성을 쏜다고 했죠. 위성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특수합금, 태양광 패널 통신 모듈, 이거 다 누가 만듭니까? 스페이스X가 다 못 만듭니다. 결국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주 환경은 가혹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씁니다. 인증받은 몇몇 업체들이 독과점하는 시장이죠. 국내에도 세트레간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어떻게 엮이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남았습니다. 바로 경쟁사 해지 전략입니다. 만약에 머스크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하면 구글이나 아마존은 큰일 난 거지만 반대로
머스크가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서 휘청거릴 때 반사 이익을 얻을 놈들이 누군지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나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회사들요. 이들은 머스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조용히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독점하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미 의회가 이들한테 일감을 나눠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스페이스X에 몰빵하지 마시고 이런 전통 강호들을 30% 정도 섞어주는 게 진정한 고수의 해지 전략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베팅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합병이 아니라 데이터 에너지 국방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연력학의 법칙을 거스려야 하고 적자라는 재무적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떠드는 장밋빛 전망에 취해서 뇌동매매하지 마십시오. 머스크는 꿈을 팔아서 주가를 올리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꿈 뒤에 있는 계산서와 청구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은 기회의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IPO 설명서 나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 락업 해제 물량이 언제 쏟아지는지 팩트체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시드머니 잘 지키고 계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